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신호 생성 함수 중에서 램프 패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처리 카테고리에 신호 생성이라는 게 있고 관련된 카테고리에 다양한 신호 생성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는데요. 자, 관련된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샘플 개수와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정보, 그 다음에 끝을 제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타입에 대해서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랩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움말에 입력 쪽에 굵은 글자체로 표현이 된다. 그런 거는 반드시 입력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굵은 글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결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돼서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출력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해 줘야 될 파라미터가 지금 5가지나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랩뷰를 운영하실 때 이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 쪽의 터미널을 이제 커넥터 펜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는데, 입력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커넥터 펜의 개수의 한계로 인해서 연결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모듈화를 통해서 여러 개의 입력 파라미터를 하나로 통일해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서브 VI를 호출하게 되겠고, 이 서브 VI의 입력으로는 클러스터 형태의 입력 컨트롤을 하나 인가를 해줍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포의 클러스터의 원소는 타입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샘플,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끝 제외라고 하는 5가지 입력 파라미터가 하나의 원소인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펜을 연결하실 때 하나만 연결하기 때문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모듈화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제너레이트 램프라고 하는 VI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관련된 VI 같은 경우는 커넥터 펜이 인포라고 하는 클러스터 원소를 하나 입력받게 되어 있고, 출력으로는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에라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값이 출력으로 나가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에라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고,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 입력이 출력으로 나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샘플, 끝, 시작, 그 다음에 끝 제외, 그 다음에 타입 정보를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링 열거형 상수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 없는 16비트라고 하는 형 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강제 변환점을 제거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타입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선택을 하고, 샘플 개수는 200개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은 0에서 1까지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X축은 총 200개의 원소가 표현이 될 거고, Y축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를 표현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램프 패턴이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램프 패턴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저장할 VI 이름을 먼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vi 이름은 sub generate ramp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vi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vi를 운영하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프론트 패널에서 실버에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두 개를 불러오신 다음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거는 아이콘을 편집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잘라내기를 하시겠고요.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자, 글자는 서브 젠 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이 서브 vi의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램프 신호를 생성하는 서브 vi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우선은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에라 클러스터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게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신호 처리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랩뷰는 이제 올드 버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vi에서 여러가지 vi를 선택해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형성 vi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도 다형성 vi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디폴트로는 샘플 따라 램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델타 따라 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번 실습에서는 샘플 따라 램프를 사용할 거고요. 자, 다형성 vi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다형성 vi 선택자를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램프 패턴이라고 제가 주석을 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서브 vi에서 사용하는 입력 파라미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임의로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i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D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출력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프론트 패널 UI에서 저는 좀 꾸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순차적으로 서브 vi 좀 보겠고요. 타입 정보가 있죠. 그리고 시작과 끝 정보가 있죠. 샘플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입력 파라미터를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 텐데요.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실버의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빈 껍데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관련된 빈 껍데기에 이제 원소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자, 여기에서 클러스터 대신에 인포라고 이름을 짓겠고요. 라벨은 인포로 하겠고, 우선 이 타입을 넣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이 컨트롤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강제 변환점이 굳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타입보다는 실버 데이터 타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을 제가 타입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형과 로그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하나는 선형,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해서 직접 매뉴얼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사이즈를 적당히 줄이겠고, 관련된 거를 클러스터의 원소로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다음으로는 샘플 개수를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체해서 실버에서 숫자형으로 숫자형 컨트롤로 대체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도 마찬가지로 자, 대체해서 실버에서 숫자 0에서 숫자 0 컨트롤을 바꾸겠고요. 자, 끝도 마찬가지로 대체해서 실버에서 숫자 0에서 숫자 0 컨트롤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사이즈는 동일하게 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비슷하게 동일하게 맞춰주시겠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끝 제외라고 하는 자, 원소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 자, 이거는 실버의 불연이죠. 그래서 누른 버튼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5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수직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은 간격이 다 맞춰지겠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적당한 크기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를 배치시킨 다음에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출력 터미널을 좀 정의할 텐데 이 에라 같은 경우도 저는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바꿔주시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저는 이거를 대체해서 실버의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불러오겠고요. 자, 커넥터 패널 연결해주면은 자, 프론트 패널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은 램프 패턴, 그 아래는 에라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와이어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B를 누르시면 제거가 되겠고요. 자, 인포라고 하는 자, 클러스터 원소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낼 건데요.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 컨트롤 연결해 주시고 자, 램프 패턴의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샘플 데이터죠. 그래서 샘플을 선택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끝이죠. 끝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엔드로 선택하시겠고요. 하나 더 늘리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 스타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결하신 다음에 끝 제외죠. 그래서 자, exclude and라고 하는 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타입이죠. 그래서 하나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타입을 선택하시고 자, 타입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 타입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서 자,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자, 와이어를 끊고 이쪽에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부호 없는 워드 타입이죠. 그래서 자, 연결하신 다음에 강제 변환점을 자,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 삽입을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언사인드 16비트를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돼가고 있는 거고요.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출력 터미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라 값이 있겠고요.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관련된 것도 연결해 주시겠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면 자,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브 VI 코드는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서브 VI를 그러니까 모듈화를 할 때 입력 파라미터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실습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런 방법은 자, 랩뷰에서 뭔가 알고리즘을 구현하실 때 알고리즘에는 보통 입력 파라미터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코드가 아주 깔끔하게 모듈화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브 제너레이트 램프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자, 램프 패턴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필요한 부분은 자, 클러스터 컨트롤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램프, 에라 이거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고요. 메인 VI에는 굳이 에라 클러스터를 저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VI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서브 VI 입력으로 자, 인포라고 하는 자, 클러스터 원소의 컨트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출력으로는 에라와 그리고 램프 패턴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메인 VI는 완성이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 모듈화를 잘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메인 VI가 아주 심플하게 운영이 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자, 함수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타입은 선형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샘플 개수는 자, 200개로 하겠고, 시작과 끝은 자, 시작은 한 뭐 100으로 해볼까요? 시작은 0에서 끝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제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램프 패턴 신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자, X축의 원소는 총 200개고 Y축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이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